자, 이제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 한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세 번째, 영토와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78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임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본, 중국의 역사 왜곡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내용 구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역사 왜곡,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교과서 306쪽부터 내용입니다. 영토와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아시아 3개국의 하모니, 한국, 중국, 일본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이는 동북아 역사재단 주최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포스터에 실린 문구입니다. 오늘날 나라와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토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주변 국가의 영토와 역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재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우리나라는 광복 후 영토 회복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회복을 했어요. 1946년에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이걸 스케핀 677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통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한국에 반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원문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에 딸린 부속 지도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지도죠. 독도를 그 일본 표현으로 다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저 일본의 영역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분리되어 어디에? 코리아, 한국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누가? 연합국이. 이거죠.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게 넘겨준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5년 후에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문에 보면 제주도를 이제 퀘르파트 N, 거문도, 포트 해밀턴 N, 울릉도 하면 프랑스어로 다줄레를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이를 포함해서 3천여 개의 한반도의 부속 섬들을 한국에 반환한다. 일본은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한국에 반환된 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3천여 개 섬 안에 독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에요. 울릉도의 부속도서란 말이에요. 이때 한국의 모든 도서를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한국의 주요 도서만 언급되었으면 3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그렇죠? 그래서 퀘르파트 앤 다줄레 앤 포트 해밀턴. 포트 해밀턴이 거문도거든요. 옛날 거문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을 때 거문도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해밀턴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국이. 그 이제 굳어진 건 용어인데,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거죠. 포함됐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1952년에 당시 대통령 이승만 정부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른바 평화선이라는 거예요. 평화선 선언을 발표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어요. 평화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한반도 우리나라 영역을, 바다의 영역을요, 200해리. 해리라는 것은 바다의 면적 단위인데, 해리 또는 뭐,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건데, 그 한 200해리 정도를 그었어요. 그 안에
예, 독도를 우리 영역에 포함을 시켰던 선언이죠. 이제 그걸 이제 피스라인, 평화선이라고 불렀어요. 현재 이제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리라인,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현재 독도에는 경북지방경찰청 독도 경비대가 파견돼 가지고 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도 여기 서도에는 민간인이 서도 여기 서도에는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서도고 오른쪽이 이제 동도입니다. 여기 그 저반 시설이 있거든요. 저반 시설. 이 관람객들이 타고 오는 이제 유람선들이 딱 기항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이 저반 시설을 이 김영삼 정부 때 1997년에 여기에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도발을 해옵니다. 이 저반 시설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그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게끔 인적 왕래가 활발해지니까 한국의 영토 주권이 더 강화된다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못 참겠다. 일본 고유의 땅에 한국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해괴망측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독도의 부당한 영유권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주장 논리는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교과서 보면 일본은 주인이 없는 땅은 선점한 나라의 것이라는 논리를 세웠어요. 이게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거예요. 무주지 선점론.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한 놈이 임자다. 이런 얘기.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 아니었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대한제국 땅으로 법적으로 딱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이 뺏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 거를 엉터리 문서를 발표해가지고 슬그머니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제 굳이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남의 자식이 있어요. 남의 자식을 자기 호족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고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논리가. 또한 일본 그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에 다케시마이나를 제정하고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때죠. 같은 해 일본 방위청은 방위백서의 독도를 일본식 표기명인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면서 이 다케시마가 이제 일본 한자어로 죽도거든. 죽도. 대나무섬. 근데 독도에 대나무가 있나? 없어요. 대나무. 독도는 석도입니다. 돌섬에 화산섬. 여기 화산섬에. 응? 용어부터도 잘못된 거다. 2008년 이후에는 일본 거민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시하도록 이제 표기하도록 일본이 정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일본 교과서가 거민정돼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독도가 한국이 부당하게 뭐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 대도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육받은 일본 학생들은 이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고 자기네 땅이 일본 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왜곡된 교육이죠. 일본은 더 나아가서 이 ICJ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해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재판으로 이제 뺏어가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수작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정말 개수작이죠, 개수작.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였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 영유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국제법적 용어로 뭐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로 쓰는데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라기보다는 그 영유권을 갖고 있다. 이게 더 적당한 거겠죠. 일본은 그냥 부당한 영유권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는 영토 주권 행사를 강화해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나아가 우리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지리학, 역사, 국제법학 등 여러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금도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의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독도 경비대원. 선생님, 일본이 그럼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면 우리 군대를 여기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군대를 주둔시키면 분쟁 지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범위 내에 있는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독도리 아닙니까? 울릉도의 부속도서. 이, 이 독도에는 당연히 그 우리 행정 범위 행정구역이니까 우리 땅인데 군대도 들어가도 되겠지만 이 경찰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년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유사시에 만약에 일본이 부당하게 독도를 침공해 온다 그러면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공군과 해군과 해병대가 여기에 독도를 사수하는 훈련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일부 우익 세력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침략전쟁 당시에 자행한 비인도적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일본의 극우단체 모임은 기존의 일본 교과서가 자학사관,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요, 일부 우익 세력이 일본의 역사학계가, 전후라는 건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역사학계가 자국의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정당한 부분에 대해 과소평가하여 일본을 폄훼하고 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폄훼하는 역사, 자국의 역사를 폄훼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학질을 하고 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있다. 자기를 학대하는 역사관이라고 해서 자학사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웃긴 얘기죠. 자기를 학대한대.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배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그리고 일본의 이거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이 팩트니까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일본이 반성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반성하는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이런 공격하고 있다니까. 이런 놈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 세력들이. 그리고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오히려 미화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침략했다. 침략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진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출. 한국을 무단 점령한 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고 중국에 진출했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난징 대학사 없었대요. 난징에서 수십만 명 중국인들 학살하고 37년에. 그런데 일본이 난징 대학사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거짓말이래. 중국이 일본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허위 조작지라고 이렇게 일본이 왜곡하고 있어요. 난징 대학사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 이런 것도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반인륜적인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이들이 만들었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후소시아 교과서니 지유시아 교과서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보급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일본 중고등학교의 보급률이 이런 그 극우 세력들이 만든 교과서를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일본 선생님들도 알고 있겠죠. 일본의 선생님들 이게 문제 덩어리 교과서다. 왜곡된 내용이 담긴 역사 교과서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편찬되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아니고 물론은 그 아베 정권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극우 세력이 만든 교과서들을 일부러 보급시키려고 뒤에서 막 지원한 수작질을 벌이고 있죠. 이와 같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 및 배상 거부, 독도 영유권 주장, 부당한 주장, 그 다음에 일본 정치가의 일본의 침략 군인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게 참배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본 침략 전쟁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이러한 행동은 주변 국가의 정치 외교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참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 일본은 침략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본을 수호하는 신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신토 사상에 따라서 신토 신앙에 따라서 일본은 전쟁 때 죽은 일본 군인들을 신으로 신격화 시켜가지고 모시는 곳이 바로 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여기서 가서 신들을 참배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 침략전쟁을 일으켜서 죽은 군인들이, 그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일본이 발전하고, 뭐, 이거 했다. 이런 거예요.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쵸? 일본이 수호신이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문제다. 야스쿠니 시설은 참배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럼 주변 중국 봅시다. 중국의 역사 왜곡.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사회통합 논리로 작용하던 공산주의가 약화되자 중국은 국내의 많은 소수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중화민족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 없거든요. 얘들이 최근에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세우는 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전체 인구 구성비 100% 중에, 100% 중에 91%가 한족이고요. 나머지 9%가 소수민족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소수민족이에요. 저 현재 중국 내에 한 55개 소수민족이 있죠. 한족 외에. 근데 한족을 중심으로 56개 민족이 다 합쳐진 게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이 56개 민족의 역사가 중국 영토 안에서 벌었던 사실을 모두 중화민족의 역사,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2002년부터, 지금 20년 전부터 5년 동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동북 지역인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중성 이 묶어서 뭐라고 우리 만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만주 지역. 만주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연구하는 동북공정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 공정은요, 중화민족을 역사를 만드는 저 연구는요, 여기가 동북공정이고, 고구려요. 그 다음에 뭐, 서남이 공정도 있어요, 서남이. 이쪽에, 티벳 공정. 그 다음에 서북공정. 공정이 되게 많아요, 공정.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국의 역사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뭐냐?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려는 거예요. 중국이 분열할까봐.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단일체제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게 중국의 목적입니다. 이게. 역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들 지역은 우리 한민족이 세운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곳이죠. 만주가. 근데 우리 역사와 연관이 있는데 중국은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유적지 안내문 등에서 한국 고대사를 다 왜곡하고 있어요. 한국 고대사가 아니라 중국 고대사의 일부다. 고구려와 발해의 산성까지 그거 다 어디에 포함시켰냐? 중국이 만든 만리장성에 포함시켰어요. 이 만리장성은 서쪽의 가욕간, 자위간에서 동쪽의 사나이간, 산해간까지 이르는 6,5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요즘에는 3배의 길이, 뭐 21,000km에 이르는 중국의 장성들이 다 존재한다. 그걸 만리장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역대장성이라. 중국 모든 왕조 시대의 성들을 다 연결하면 21,000km라.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구려와 발해의 산성도 다 만리장성에 포함된다. 이런 뭐 개소리를 중국이 짓거렸죠. 이거 만들었던 거죠. 2004년에는 고구려 문화재인 장군총을 이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군총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문화재의 관리를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 중화주의적 역사 서술의 문제점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학계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동북공정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반박할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민간 등 여러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우리 역사를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지 않으면 박작성처럼 된다. 호산산성이라고 합니다.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고구려의 성인데요. 중국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박작성이라 해가지고 대포 연장에 만리장성 기지를 확장했어요. 다시 말해 한반도까지 만리장성이 있었다라는
그 터무니없는 역사 날조를 시작했다는 거. 뭘 위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고대사를 중국 역사, 주변 민족의 모든 역사, 특히 우리 한국의 역사에 포함되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지금 중국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중국 역사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 이런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없는 건가? 있죠. 현재 동아시아는 20세기 침략, 식민 지배, 전쟁으로 물든 대립을 끝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3국은, 동북아시아 3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는 있어요. 먼저 일본, 1993년에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야 하고 했음을 인정을 하고 사죄하고 반성을 표명했어요. 이거 바로 무슨 담화라고 하냐면 고노 담화라고 하는 거예요. 고노 담화. 담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가 대표로 이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걸 담화라고 해요. 고노라는 사람이 담화를 했다고 해서 고노 담화. 또한 일본 내에서도 침략 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움직임이 일어나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평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일본에서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다수는 일본 극우 세력이 만든 일본 식민지배와 침략의 미화, 여기에 대한 또 무대응 또는 침묵 또는 동조, 이런 게 일본의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맞물려가지고 현재 주류고요. 비주류입니다. 이분들이. 올바른 양심적인 소리를 하는 분들이.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한국하고 같은 역사적 입장을 보이고 한국의 역사적 해석이 맞다. 현대사에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본 집권 여당이 아니라 자민당이 아니라 야당 계열들, 또 특히 공산당 이런 사람들, 일본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편을 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편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공동의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역사 교재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게 한중일 삼국이 함께 서술한 역사 교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권이에요. 여러분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도한 기관이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과 중국, 일본과 관련된 역사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이런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해지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연구되는 결과는 공식적인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에 대한 입장과 동일합니다. 공식적인 논리예요. 동북아 역사재단. 그래서 이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동아시아의 공존을 모색하고 평화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한중일 사이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중문화의 교류뿐만 아니라 청소년 역사 캠프와 같은 교류를 통해서 공동의 역사인식을 마련하고 역사 갈등을 극복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중단돼 있지만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번영은 각국의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편협한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 애국주의라고 하는데, 애국주의, 영어로 패트리어티즘.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강화됐어요. 세계화에 대해, 전 시간에 설명했던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한중일 각국에서도 애국주의가 일어났어요. 패트리어티즘.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애국주의가 이게 극단화되면 쇼비니즘으로 바뀐다. 국수주의. 그럼 쇼비니즘은 결코 뭐냐, 이게 차별과 혐오를 강조한다. 자민족의 그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을 희생해도 된다. 이게 나중에 나치즘, 파시즘, 이게 일본의 군국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결과는 비참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평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평화. 피스. 평화. 월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편협한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인 쇼비니즘으로 빠질 때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 동아시아 3국은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개방적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매듭 짓기. 1번에는 7.4남북 공동성명이 들어가면 되고 2번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대응. 자료 1부는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근거. 고구려 다 중국의 역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다. 신라를 계승한 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참.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따라서 고구려는 다 중국 역사 일부다. 중국 고대 지방론거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게죠. 여기 자료 2번 임나일본부설. 일본서기라는 책에서 4세기 무렵에 백제와 신라가 다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6세기까지. 562년에 그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를 병합할 때, 통합할 때까지 전까지는 일본의 힘이 셌다. 이런 터무니없는 왜곡 날조된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일본의 그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세대들이 배우고 있어요. 잘못되면 고대사에 대한 지식, 왜곡된 지식이. 그럼 얘들이 컸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을 깔볼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삼국을 다 해체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는 중국사고, 백제하고 신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네? 그걸 일본사에 포함시킬 수 있네? 그럼 한국사는 어디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쵸? 한국 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이 왜곡된 논리에 이걸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1을 참고하여 중국의 주장을 반복해보면 이 일종의 외교적 관계에 불과하며 조공무역이란 조공체제라는 게 조공품을 바치고 회사품을 가져오는 실리적 무역의 성격이 강했을 뿐이다. 고려의 국호에서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면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에서 수용한 것도 발해가 고려를 계승한 것과라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옳지 않다. 자료 2를 읽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글을 백자내로 소설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임나일본부는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기록이며 어디에도 없다. 그 나머지 역사 기록에. 당시 일본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4세기부터 6세기 일본은 초기 국가 단계 초기 야마토 정권. 오히려 도레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바다 건너 들어오는 한반도에서 들어오는 도레인들. 또 중국 지역에서 들어온 도레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정권이 만들어지고 초기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물론 이제 삼국사기에 일본 해적들이 공격한 적은 있어. 외구들. 노략질하러 쳐들어온 적은 있어. 외구들이. 한반도 지배하지는 못하죠. 지배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약탈하러 들어왔다가 쫓겨간 거죠. 광개토대한 군대가 신라에 들어온 외구들 격파한 사례가 그런 사례도 있죠. 당시 일본은 백제 등 우리 민족 국가의 교류를 통해 정치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을 지배할 만한 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날조된 주장이다. 임나일본부라는 것도 날조된 주장이다. 확인학습 1번의 독도, 2번 동북공정, 3번은 맞고요. 4번은 중국이 아니죠. 일본은 예. 그럼 학습지 영토와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이전처지 진단평가 1번은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습니다.
2번 2000년 평양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결과 발표된 선언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6월 15일 날 2000년 6월 15일 날 발표한 선언. 그 다음에 개념 정리 1번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이거 스케핀 각서라고 합니다. 스케핀이라고 합니다. 제 677호. 그 다음에 독도 경비대. 그 다음 1번은 독도는 역사적 우리 영토다. 그렇죠? 독도.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3번 동북공정. 개념 정리 4번 한중일 역사 공동교제. 그 다음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 모두 중국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스스로 중화주의적 역사 서술의 문제점을 반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 안 하죠. 지금 시진핑 체제로 중국몽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세계를 더 뻗어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결코 중국은 이 동북공정 더 나아가서 안 멈출 겁니다. 중국 역사공정은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중국 양심적인 젊은이들, 학자들, 이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중국도 애국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어요. 일본 구구 세력들도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겠죠. 형성평가 1-1번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언 발표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했다. 맞죠? 1952년에 발표했다. 그 다음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 공동연구, 정부 차원에서만 대처해야 된다. 틀렸죠? 민간도 해야 되고 플러스 민간. 그쵸?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뭐뭐 해서만 대처한다. 중국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지방정권을 하나로 왜곡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권. 뭡니까?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 그 다음에 3번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나라 고유 영토. 그 다음 이제 교과서에 대지법원은 4단원 전체 대단원. 흐름을 정리하자. 첫 번째는 3.15 부정선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 80년에 60년에 4.15 때 3.15 부정선거 원인, 80년 5.18 민주화운동 직전의 서울의 봄. 그 다음에 1번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내용을 서술해보자. 우익 세력은 신타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익 세력은 처음에 신타 통치에 반대하다가 회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게 답이 되고요. 2번 6.25 전쟁의 영향, 결과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 전쟁 고아, 이산가족 발생 등 인적 피해가 있었고 기반시설 파괴 등 물질적 피해도 많았다. 남북한 간의 이념 대립 심화 등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3. 기소문에 근거가 된 법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됩니다. 친일파 김현수 최린, 범죄사실 최린, 비행기 헌납. 그 다음에 일본군의 비행기 헌납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해 써보자. 이 조치가 시행되는 긴급조치죠.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거나 각호행위를 금지한다. 긴급조치는 1970년대에 시행되었는데 당시에는 정부의 문화 예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수많은 금서와 금지곡이 지정되었죠. 박정희 정권 때 유신 정권 제4공화국 때죠. 한편 텔레비전 보유 가정이 늘어나면서 대중가요, 코미디, 드라마가 유행했다. 미국과 유럽의 반전 저항 문화가 들어오면서 장발, 청바지, 통기타로 대변하는 청년 문화가 널리 퍼졌다. 7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5번 밑주친 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3조 호황으로 인한 80년대의 경제 활성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 세 가지가 3조 호황이죠. 여기서 원유와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외환을 절약했고 달러를 절약했고 국제 금리 하락으로 외채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2차 석유 파동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사건이 3조 호황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원칙 세 가지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되겠어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런 생각을 펼치자 여러분들 현대에서 사진첩을 갖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이제 학습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한국사 학습에 1년 동안 열심히 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